안녕하세요. 10분 찬서 김성래입니다. 오늘의 10분 찬서 시작하죠. 자, 조세 총론의 채권 우선순위 그랬어요. 이 얘기는 이 재산에 납세자 재산을 공매 처분하거나 경매 처분했을 때 내각 대금에서 어떤 걸 먼저 우선 배당할 거냐. 기본이 만약에 부동산을 공매 처분됐어요. 공매 처분됐다. 그러면 국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강제 징수비라고 하고 지방세를 공매 처분할 때 들어가는 일체 비용을 체납처분비. 그래서 지방세는 체납처분비고 국세는 강제 징수비. 이 비용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경매 강제 집행으로 법원의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 처분됐다면 경매 처분하는 데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 공익비용이죠. 이것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 변제대상이죠. 소액임대차보증금 최우선 변제대상. 그리고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 단체퇴직보험금이나 재해보상금 미납된 거 있으면 그것이 2순으로 갑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요겁니다. 3순위, 법정기일 전에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등기된 주택의 전세권이나 또는 세금 당해세가 부과되기 전에 확정일자 요건을 충족한 주택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는 당해세도 양보해 주는데 전액이 아니라 당해세에 분배된 금액 한도 내에서는 이와 같은 주택에 대한 전세권이나 임대차 보증금을 먼저 주겠다. 그리고 나서 당해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그죠? 당해세 하면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이와 같은 당해세가 그 다음에로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법정기일과 그 외의 채권에 등기한 날 가지고 선순위 결정한다. 이렇게 여러분 저당권, 피담보 채권은 등기가 아무리 빨리 됐어도 당해세가 우선하는데 당해세보다도 먼저 등기가 된 주택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당해세도 양보를 해준다는 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에는 조세 불복 절차 그랬죠. 납세자 세금에 대해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권리 행사해야 되겠죠. 나는 승복할 수 없다라고 불복 절차를 갖추는데, 자, 국세지방세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세가 됐던 지방세가 됐던 이의신청을 하죠. 그런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결정하는데 국세의 경우에만 빨리 30일 이내 결정한다. 요거 여러분 심사 청구는 이의신청 거쳐서 심사 청구할 수도 있고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바로 90일 이내 심사 청구할 수 있고, 아니면 이의신청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여기서 심사 청구가 들어오면 90일 이내에 결정해서 통지하라. 이때 지방세법은 심사 청구 제도가 폐지가 돼서 심판 청구 제도만 있어요. 다음, 심판 청구는요, 이의 신청하지 않고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심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의 신청 거쳐서 이의 신청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해서 통지해줘라. 그리고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 둘 중에 하나를 거쳐야만이 뭐 할 수 있다? 행정소송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래서 신청도 90일, 결정 통지도 90일. 다만 국세에 대한 이의 신청만 30일 안에 결정하라. 이렇게. 그래서 다만 이와 같은 조세 불복 절차에서는 법률에 따른 통고 처분, 범칙금 내라고 나온 거, 요거는 불법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 받은 것도 불법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국세에 대해서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를 중복해서 제기할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만 하라. 국세의 경우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를 중복해서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국세의 경우는 이와 같은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죠. 그래서 심사 청구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 또는 심사 청구할 수 있다. 또 하나, 국세의 경우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 아울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서류 송달 부분으로 갑니다. 서류 송달 방법. 그래서 첫 번째, 자, 서류를 전달하는 거, 송달 받아야 할 자에 가서 서류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 교부 송달입니다. 그리고 등기우편, 우편으로 할 때는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납세고지서나 독촉장 발부할 때는 국세가 50만 원 미만, 지방세 4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일반 우편으로 가능하지만 우편 송달은 원칙이 등기우편으로 하라. 이게 우편 송달이고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 이걸 우리는 전자송달인데, 이 전자송달은요 본인이 반드시 보였을 때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여러분, 교부송달이 불가능하거나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다,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또는 관할세무소,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관보, 일간신문을 통해서 공고를 하는데, 게시하는 게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공시송달이라고 하고, 이때 공시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무한걸로 송달된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전달 방법이 4가지인데 이 중에 우리는 알아야 될 게 공시송달 사유, 이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요 내용을 공고를 하고 서류를 공시하고 며칠 14일이 지나면 송달한 걸로 본다라고 하는 공시송달이 있는데, 첫 번째, 주소 또는 영업소가 외국에 있어요. 외국에 있으니까 외국으로 공무원이 찾아가서 뭐 할 수 없어요?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것이고, 그죠? 또는 우편물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더라도 외국으로 보내는 건 실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하죠. 그런 경우. 또는 국내에 주소가 있어도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찾아갈지, 교부송달 어디로 우편물을 보낼지 난감하죠. 이런 경우도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고, 송달 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수치인 부재로 인해서, 그죠? 등기 우편이 반송되어 오는 경우, 그래서 납기 내 전달이 곤란하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시송달 사유는 필수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세 총론 부분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수험생들 여러분, 여기서 서류 송달, 불복 절차, 그리고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의 관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시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와 같은 자료에 대해서는 네이버 밴드 김성래 세법에 자료실에 자료가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10분 찬서 김성래였습니다.